자연, 여기 보면 밑에 축대를 다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복원이 잘 안 됐는데, 아무튼 저쪽에서 뚫리고 이게 성문 쪽이고, 여기를 뚫었다고 해서 이쪽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 보면 다 돌을 깔은 거거든요. 이게 옛날 성벽의 흔적인지 저도 제가 발굴하는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언덕, 요 언덕으로 보이는 것도 다 성벽인데, 나름 또 하나의 방어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다 축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 이게 옛날 성벽을 무시하고 새로 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삼국시대 성벽인데 조선시대 이쪽을 확장했을 수도 있는데, 요것도 보면 옛날 성벽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층이 져야 병력을 밀집시켜서 1층, 2층 집결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 병력, 저쪽 병력 하면 이중으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다 옛날 성벽이네. 아, 이 언덕. 예, 이게 다 인공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전쟁을 하면 뭐 건물도 있고 텐트도 져야 되는데, 이런 기단이 좀 이런 게 쌓아놓은 거 있으면 배수 잘 되고 텐트 치기도 좋죠. 그러니까 옛 성터를 재활용할 때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도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성이 함락돼도 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위쪽에 성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이게 아마 성벽이 두 개가 만나는 교차점 같아요. 여기가, 저희가 있던 자리가 다 성벽터였네요. 그렇죠. 이게 옛날 성벽이라 기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성하고 이쪽에 만나는 자리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내성과 바깥쪽 성벽이 만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아, 여긴 사당이구나. 그럼 저 건물 자리 맞잖아. 저기가 좋은 자리구나, 여기가 좋은 자리다. 이게 저기 송문주 장군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입지 놓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이건 좀 기단을 쌓은 자리니까, 여기 저 자리에 이제 아마 옛날에도 건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딱 좋은 자리네. 죽주산성에는 두 번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이제 고려시대에 몽고군하고 싸웠던 죽주산성 전투, 그리고 임진왜란 때 황진 장군하고 이제 변희중이 싸웠던 죽주산성 탈환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조선군이 공격이고 여기는 왜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려로 돌아오면 몽골 전쟁 때 그 가장 큰 승리는 역시 박서의 귀주성 전투인데, 그때 박서가 원래 여기 죽주 출신이에요. 고려 때는 장군들이 자기 그 고향의 병사들을 그대로 이제 군대로 편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귀주성에 가서 싸웠던 박서의 부하들 중에는 이 죽주 출신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송문주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3차 침입 때 송문주가 이 죽주산성의 방어 별감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옛날에는 워낙 교통에 중요한 거점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송문주가 지키고 있는데 이제 몽고군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죽주산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 15일 동안 공격을 하는데, 이 공성전은 결국 장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문주가 귀주성에서 몽고군 싸워봤기 때문에 저 아래쪽 성문에서 공성구가 올라오려면 저 길밖에 없거든. 이게 다 근데 여기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만들고 있으면 허허, 쟤들이 뭘 만드는구나. 그러면 수성구가 항상 공성구에 맞닿는 수성구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서 매번 격파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송문주를 뭐 신이라고 그랬다. 근데 뭐 그건 백성들이 그랬을 거고, 아무튼 이곳에서 몽골군을 격파했고, 그것이 특히 3차 침공 때는 그 황룡사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 뭐냐 가장 피해가 컸던 침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히 죽주산성 전투가 사람들에게 이제 빛나는 승리로 기억되게 되는 거죠. 저기가 이제 연못지네요. 저기 봐요. 저거 요즘 새로 만든 건데 하나, 둘, 셋, 넷, 지금 무슨
저 분수대처럼 대를 이어 만들었잖아요. 물이 얼마나 넘쳐나면 저렇게 만들겠어요. 지금은 좀 갈수기라 물이 없는 모양이지만 정말 전에는 여기 펑펑 나왔어요. 물 많이 나올 때는. 그 여기 보면 땅이 물컹물컹하잖아. 이게 정말 이게 물이 많은 땅이에요. 제가 여기 왔다가 여름에 이거 진창이라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산성에 그러니까 자고로 산성이 좋으려면 물이 차고 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쳐야 돼. 이 지금 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물 많을 땐 정말 콸콸 나와. 이 죽주산성이 정말 최고의 장점이 물이 넘쳐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 후기 최재공이 송문제 장군 비를 쓰면서 포위됐을 때 우리는 물이 충분하니까 뭐 너희들 아무리 포위해봤자 우리 끄떡없다, 그런 의미로 뭐 잉어를 싸서 보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원래 저기 삼국사기 고구려 때에서 나온 얘기, 재탕을 한 거. 고구려 수도 환도산성에 그 한나라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게 잉어를 수초에 싸서 보내줬더니 아이고 성 안에 물이 풍부해서 이거 아무리 해도 함락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재활용하신 건데, 그러니까 산성으로서는 정말 입지 좋고 중요하고 산세 좋은데 물 때문에 산성을 제대로 못 쌓거나 그 수성전할 때 고생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최고의 조건이죠. 죽주산성이 한반도의 딱 중앙에 있다는 거죠. 중앙에 있다는 거는 동쪽과 서쪽을 다 커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 보면은 이제 동쪽이 보이고 서쪽 지역을 감지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저기 고속도로도 보이지만 양쪽 지역을 다 감지를 해야 되니까 이 위치만 봐도 우리가 다녀본 산성 중에 여기처럼 좌우 사방이 평야가 잘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교통로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고 가는, 특히 전라, 경상, 충청도, 삼남에서 올라서 경기도로 가는 땅들이 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거점이 독산성이에요. 그 다음 거점이 남한산성이고 뭐 그 다음은 서울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워낙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쪽을 향해서 다 돌출된 칠을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저기를 지금 같으면야 저기가 다 포로 쏠 수 있는 데지만 옛날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대신에 이제 관측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이게 이제 서쪽 편을 감지하는 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죽주산성이 이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제일 문제가 산성은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끊어져서 피라미드처럼 된 데가 없어요. 산세가 이어진다고. 그럼 산세가 이어질 때 저기 여기보다 높잖아요. 저 높은 산이 바짝 붙어 있어서 이쪽을 공격할 수 있으면 이건 못 쓰는 산이에요. 근데 이게 물방울처럼 여기가 튀어나왔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높으니까 좀 찝찝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저 한말 이때쯤 오면 저기서 포가 다 날라와요. 심지어 병자호란 때쯤만 돼도 저기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걸 못 쓰는데, 아무튼 임진왜란 때까지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쏠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다행스러운 건 저쪽 능선이 산이 완만하게 이어지면 이쪽 능선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쪽 봉우리하고 이쪽 봉우리 사이에 능선이 꽤 깊게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맥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게 독립된 산으로 기능할 만큼 경사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여기 산성이 유지되는 거고, 저쪽에서 타고 내려오는 능선을 막기 위해서 저쪽에 돌출부가 있죠. 그래서 좋은 능선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기 돌출부가 있고, 이 산 성벽을 지그재그로 꺾어서 양쪽을 같이 공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만들 수 있도록 산세가 좀 따라줘야 돼요. 요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죽주산성이 훌륭한 요새, 또는 반드시 쌓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요새가 되는 거죠.